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부강약품 긴급 대응. 자, 외국인이 죽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자, 보유자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강약품을 보유하신 분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해당 영상을 남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강약품이 오늘장에 거의 하한가 수준이죠. 거의 이거 장중에 마이너스 28%까지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는데,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결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종목이 굉장히 양아치 같긴 했어요. 양아치 같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양아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부강약품이 최근 이제 당장 어제까지만, 이틀 전까지인가요? 3일 전까지 하더라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탑라인 발표 임박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곧 이제 이 발표할 때가 됐기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제까지인가요? 어제까지도 보면은 치료제 세계 각축전 이르면 다음달 1호 치료제 가능하면서 부강약품, 신풍제약, 대용제약, 부강약품 개발사도 낸다 하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또다시 부강약품에 대한 이 기대감도 막 엄청나게 또 나타내요. 그래서 보면은 부강약품도 조만간 임상 3상 진입 여부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줬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장중에도 어떤 뉴스가 나왔냐고 하면은 실제로 부강약품이 장중에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강약품 주가가 5% 올랐어요.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 임상 탑라인 발표 임박 소식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발표할 때가 됐다. 기대해라. 개봉 박두 이런 느낌으로 개인들에게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심어줬죠. 그래 놓고서 장중에 갑자기 뭐 하냐고 하면은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개발 중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은 B형 간염 치료제 레보비르 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해왔다. 그래서 여기서 레보비르 캡슐의 코로나19에 대한 두 번째 이상 임상시험에서 주변 평가 하면서 입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취소한다. 우리 철회한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발표하면서 오늘 장중에 어떻게 되느냐? 장중에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장중에 보면은 잘 가다가 쭉쭉쭉쭉쭉 가다가 급락. 굉장히 나쁜 놈들이었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늘 주가가 급등할 때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급등했던 종목들 받아주면서 개인들 꼬시고 뭐한다 떨군다 했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 뉴스를 보면은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또 동시에 부강약품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9시 반쯤에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기관 사고 주가 훈풍. 부강약품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다. 부강약품의 주가는 전거래보다 오르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가 거세다. 이날 장 시작 20분 동안 기관은 부강약품 주식을 6,200만원어치를 사봤다. 6,200만원 가지고 사실 이게 산 건가 싶지만 어쨌든 기관들이 막 사고 있다라고 하면서 매수를 막 유도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뉴스들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그냥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급락. 근데 장 마감하고 보니까 웃긴 게 뭐냐고 하면, 장 마감하고 보니까 분명히 약간 뉴스에서 수급 봐요. 뉴스에서 뭐라 했어? 뉴스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거세고 외국인이 판다고 했어. 근데 막상 장 마감하고 봤더니 기관 팔고 개인 팔고 외국인이 샀네? 굉장히 웃기죠. 어찌됐든지 그래서 오늘은 이 부강약품의 하락이 과연 이게 맞는 하락인가? 그리고 이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이 사는 이유가 과연 뭘까? 사는 이유가 뭘까를 놓고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부강약품이 하한가를 가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생각해요. 왜? 자, 주식을 보면 이게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걸 보면 느끼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가는
악재가 터졌을 때 오른 만큼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어따 모멘텀을 가지고 2,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올라갔다. 근데 그 모멘텀이 사라졌을 때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2,000원이지 원래가 돌아가면 1,800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2,000원을 깨고 1,500원까지 밀렸다. 그럼 이때는 무조건 주워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그 재료가 소멸됐는데 그 재료보다 더 큰 하락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의 주가를 보면은 자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만원 한 12,000원 정도 되는데 이 근방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근방에서 놀다가 코로나 치료제로 올라간 게 4만원.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면은 최근 시장에서 무너져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치료제 이전의 가격대까지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강약품은 오늘 하한가를 가지하는 이유는 코로나 모멘텀 이전의 가격이 됐기 때문에 치료제 가격이 됐기 때문에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더 빠져봐야 빠질 자리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진짜 엄청 최악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가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 구간에서는 사실 그냥 줍줍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료가 소멸됐지만 그 재료보다 더 많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은 원래도 보면은 자 이 종목이 보면은 2016년도 올라갔고 2017, 18년도 올라갔고 19년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확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날랐어요. 이게 이 당시에 코로나 파동이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얘 종목의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이전의 적정 주가는 12,000원에서 13,000원. 이때는 시장 하락을 포함했을 때고 시장 하락을 반영 안 한다고 하면은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때까지만 보면은 사실 얘 부강약품의 적정 주가는 지금 18,000원 정도가 사실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을 버렸을 때 적정 주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빠질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보고 있고 부강약품이 그럼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 사실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좀 찾으면 좋은데 부강약품은 이 종목이 사실 엄청 특별해서 올라갔던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 하면은 이게 제약바이오의 지수거든요. 과거에 한미약품으로 2015년, 15년 이때 우리가 1차 제약바이오의 급등이 나오고 이 당시 이제 17, 18년도에 2차 제약바이오의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무너질 때 무너지고 제약바이오 이번에 오를 때 오르고 보면은 2020년도, 18년도 초, 15년도 있거든요. 그럼 부강약품의 차트를 보면은 똑같아요. 15년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17년도에서 18년도 올라갈 때 오르고 그 다음에 무너졌다가 제약바이오 올라갈 때 같이 오르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올라갈 때만 늘 올라갔던 애기 때문에 얘는 지금까지 어떤 코로나 치료제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냥 제약바이오와 함께 갔던 애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강약품의 제가 보는 현 관점에서 적정 주가는 원래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를 무시하고 시장에 이 당시 제약바이오의 급락을 무시했을 때 이 종목의 원래 이제 주가는 18,000원 정도가 이 차트상의 주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최하까지 밀어봐야 한 12,000원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은 뭐예요? 자 지금은 부강약품이 원래 자리로 들어온 구간이기 때문에 12,000원, 15,000원 이 사이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여기까지 밀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만 뭘 봐야 되느냐? 코로나 치료제로 사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는 원래 부강약품의 주가가 12,000원, 15,000원 이 자리는 사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오늘 외국인이 왜 들어왔을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는 아까 뭐라 했어요? 차트가 이제 코로나로 올랐던 오른 거에 비해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저점이라 판단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모멘텀을 이제 기대할 수 있겠죠. 모멘텀. 사실 제약바이오는 그냥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지 모멘텀만 나와주면은 굉장히 올라갈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부강약품이 나올 만한 이슈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코로나 치료제를 제외하고 오히려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으로 개인이 털고 가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봤더니
부강약품이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애매하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신약 개발 가속화 나선다잖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신약 개발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신약 개발하고 있는 게 뭐뭐 있냐를 봤을 때 지금 보면은 보다시피 여기 11개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당뇨 치료제, 파키스병, 뭐 그 치료제, 뭐 등등등 전립선 암 등등 5개는 제재 연구 중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뭐 계속해서 신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실제로 얘네가 지금 진행 중인 신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여기 뭐 당뇨병, 파키스병, 코로나 바이러스 등 탈락했고요. 전립선암, 조현병, 우울증, 내분비질환, 당뇨병 뭐 등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또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가 보면은 그럼 이것만 보고 얘네가 이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찾아봤을 때 자, 당뇨병은 지금 보면은 임상 2상까지 다 끝났어요.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임상 2상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상 3상 진행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기대가 있는데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파키스병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지금 진행.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얘네가 하고 있는 게 3상으로 넘어가기 애매한 게 지금 유럽, 미국이 진행 중이죠. 그러면은 이제 얘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또 파키스병에 대한 임상 2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또 볼 수 있겠죠? 미국 쪽. 그 다음에 전임상 진행 중이라고 해서 이거는 임상 1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임상 승인 신청 중 이거 있잖아요. 전립상도. 그래서 임상 또 파키스병 저거 아침 우동증 치료제에 대해서 또 이 뭐예요? 또 임상 1상 기대감 진행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는 버려야 되고 전립선암은 이제 전립선암은 뭐 하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승인 신청 중이기 때문에 임상 1상 승인, 그러니까 얘도 1상 진행 기대감이겠죠.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현재 조현병, 양극성, 우울증, 그냥 우울증이라고 할게요. 우울증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대해볼만 하다 생각해요. 이건 제가 아까 뉴스를 제가 지금 보니까 안 올렸는데 또 찾기 귀찮으니까 말로 설명드릴게요. 얘는 원래 2019년도인가 2020년도에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어느 정도에서 이제 그 보고서를 올리겠다라고 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1년 정도 딜레이 된 거 보니까 어쨌든지 얘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딜레이 되고 있지만 결과가 그럼 나올 땐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제재 연구 중이라는 건 사실 뭐 말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제재 연구라는 게 의약품을 치료 목적에 맞게 이 배합을 다시 한다든지 가공을 다시 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제, 캡슐제, 산제, 뭐 시럽제 등과 같은 제품을 뭐 연구하는 건데 이미 시판되어 있는 그 알약을 뭐 캡슐제로 바꾼다든지 뭐 물약으로 바꾼다든지 뭐 했을 때 효능이 동일한가? 그래서 뭐 이런 화학적 특성을 조절해서 생체 부작용 없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재 연구 중인데 이거는 사실 뭐 여기 있는 거와 큰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보기 어렵지만 당장에 기대할 건 어쨌든 여기 이 정도거든요. 여기 이 정도. 근데 얘네가 지금 좋은 게 임상 3상이 사실 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죠. 3상이 제일 큰 이슈인데 3상 결과랑 진행이 현재 2가지가 존재하는 거고 임상 2상 결과도 1가지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의 의약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의약품은 우리가 패스트 트랙이라고 있죠.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의약품을 출시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인데 이 패스트 트랙을 하기 위해 기본 조건이 임상 2상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임상 여기 있죠? 임상 1상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2상을 설계할 때 뭐 요청할 수 일반적인 3상 임상시험 없이 단일 2상 임상시험 근거로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 뭐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사실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가장 뭐 여기서 그거에 대한 좀 패스트 트랙에 대한 게 좀 크다고 하면은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희귀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희귀병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과거의 대웅제약이죠. 대웅제약이 이제
국내 첫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당뇨병 신약이 한번 지정됐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에 대한 이 패스트트랙 의약품에 대한 기대감을 만약에 예상해 본다고 하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강약품은 사실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죽는 자리가 맞다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오른 건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악재 이후, 오히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악성 매물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악성 매물 추례로 이제는 주가 저점 잡고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길 기다려준 게 더 좋다고 보고 있고, 지금 자리는 오히려 주면서 모아갈 만한 구간대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이런 치료제, 그러니까 당뇨병, 파키스병, 전립선암, 우울증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부강약품이 현재 어떤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10월 보면은 이제 콘테라파마라고 해서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 진행 9월에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9월에 지금 뭐 하고 있고, 10월 기술성 평가 윤곽 뭐 잡히고, 이게 코스닥 상장 추진한다고 하는데 부강약품 자회사죠, 자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다시피 자회사 상장을 통한 모회사 모멘텀 부각과 함께 모회사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강약품이 코로나 치료제 이 포기에 따른 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악재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하면은 이 종목이 2,000원짜리가 뭐 1만원이 돼서 지금 1만원에서 하한가를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2,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 꼭 매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실제로 얘는 이제 평균적으로 주가를 냈을 때 여기, 그러니까 15,000원에서 18,000원에서 놀던 애가 이때 시장 하락에 따른 하락으로서 만원 구간까지 1만에서 13,000원까지 밀렸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코로나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가의 평균 이제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고 아무런 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안 받았을 때 평균적인 적정 주가는 15,000원, 18,000원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이 지금 코로나로 올랐던 걸 지금 오늘 코로나 포기와 함께 치료제 포기와 함께 다 뱉어냈기 때문에 원래 주가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빠지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더 빠진다는 건 과거의 저점대를 봤을 때 10,000원에서 13,000원 이 구간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워 담기 좋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부강약품이 이제는 뭐다? 이제는 악재가 나왔고 이게 참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악재 소멸이다로 봐야겠죠. 이제 오늘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악재 지속이 아니라 악재 소멸로 봐야 된다. 소멸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종목이 오를 만한 이유를 뭐가 있을지 찾아봐야 되는 거고,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급락 날 때 들어왔어요. 급락 날 때 들어왔고 장 막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그래도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1. 외국인 매수세 의미 1. 저가 매수라 판단하고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뭐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결과라든지 임상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 조만간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걸 좀 예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고 하면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보면은 당뇨병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이상 승인, 17년도 이상 승인, 그 다음에 13년도에 16년, 15, 18, 20년도에 지금 진행 중.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3년 차입니다. 이제 곧 올해 끝날까 4년 차 되고 코로나 갖다 버리면 되고, 전임상 진행은 2013년도에 했으니까 이것도 지금 벌써 8년 차면 뭐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 역시도 임상 1상 관련해가지고 전립선암이 2016년도에 진행됐기 때문에 벌써 5년 차면 뭐가 나도 이제 나올 때 됐다. 근데 조현병 우울증 관련해서는 실제로 임상 3상 관련해가지고 원래는 19년도인가 20년도에 이 결과와 함께 보고서 제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한 번 더 딜레이 됐기 때문에 얘도 곧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가지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게 되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